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10월 9일 오늘은요. 제 571도를 맞이한 한글날입니다. 예, 참 전국 각 곳곳에서 한글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한글날 경축식이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경축식 최초로 우리말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축사는 축하 말씀, 애국가 제창은 애국가 다 함께 부르기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애국가 다 함께 부르기. 딱 듣기만 해도 이제 무슨 말인지 싹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오늘도 피플 앤 이슈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욱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자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네요. 참 논란이 될 만하죠.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죠. 네네. 그런데 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 노벨상 취소를 청원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서 이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간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해서 분석한 결과 이 두 사람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이 해당 보수단체는 이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런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지역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단체이기도 한데요. 김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 이후에 야권과 시민단체가 추모 열기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심리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홍걸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에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는 것도 2에서 3일을 지체하다 마지못해 결정을 했다라면서 절차를 협의할 때도 상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것도 자리가 없다면서 다른 곳을 찾아봐라라고 권하기까지 했고 추모 특집 방송이나 문상기관도 축소하려 했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홍걸 씨는 박근혜 정권도 문제였지만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벌인 공작은 더 집요하고 악랄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현재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럼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취소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거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중 이 황제 수용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네.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요? 네, 일반적인 구금 수용자와 비교를 해서 조금 많은 그런 접견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을 기준으로 147일 동안 148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죠. 네, 이거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인과는 좀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구치소장과는 열흘에 한 번꼴로 단독 면담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일반 구금자는 이렇게 소장을 면담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흘에 한 번꼴로 면담을 했다는 걸 보니 네. 이거 자체도 이제 황제 특혜 논란이다, 황제 수용이다 네. 이런 네.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는 16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구속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오는 16일 밤 12시로 마감이 됩니다. 구속 기간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 1심 담당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까지 선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27명의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검찰이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의 이 증인 신문 중에서 이 SK 그리고 롯데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 추가 기간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구속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연휴 기간 직전 추가 구속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280장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롯데와 SK에 대한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무관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네.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강원도 한 야산에서 14살 여중생이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용의자가 놀랍게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던 인물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10대 여중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이 사람 바로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린 분입니다. 얼굴 전체 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 환자로 각종 매스컴에 소개됐던 이 씨인데요. 네네. 자신의 딸마저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방송에서 이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 도움의 손길이 많이 이어지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입니다. 네,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지난달 30일에 14살의 여중생이 돌연 자취를 감췄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뒤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이 끈에 의한 목졸림사인데요. 경찰은 이 여학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가 됐다라고 보고 용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이 흰색 SUV가 뒷부분을 빌라 입구에 바짝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그러네요. 이 안에 이제 트렁크를 실어 나르는데요. 한 여중생이 앞에 나와서 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중생 앞에 보이시죠? 지금 남성이 나와서 이 트렁크를 실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중생, 지금 보이는 여중생이 그 딸입니다. 이 딸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범행을 함께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은 곧장 강원도 영월로 가서 시신을 유기를 했고 이틀 뒤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은신처로 달아난 건데요. 은신처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부녀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고 이 씨의 홈페이지에는 유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주목받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이 판본인 상주본인데요. 9년 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뒤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유권 때문이라면서요? 네, 한글날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상주본이 경북 상주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2008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상주본이 배 씨라는 이 골동품 업자가 조 씨에게서 이제 훔쳤다. 이래서 도난과 관련된 그 법적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이 골동품 업자인 조 씨가 사망을 하면서 이 소유권이 문화재청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 배 씨는 자신의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화재청과 배 씨가 지금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좀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국보고 또 국보급이라고 해도 개인이 소유한 유물이라면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없는 한 국가가 소유권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건데 지금 소유권 자체는 문화재청에 있는 건데 이 배 씨는 자기가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이 배 씨가 내가 문화재청에 기부를 할 테니 1,000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기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강제 집행이라는 강수 대신에 몇 년째 이제 배 씨를 설득을 네, 하고 네,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이게 참 한글날에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의 소중한 유물이기 때문에 더 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길었던 추석 황금 연휴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네. 오늘 그렇죠. 출근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조리 공간이 모두 드러난 넓은 레스토랑. 매장 한편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매장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직접 고를 수 있고 각종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테이블 바로 옆에서 요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100가지도 넘는 아이스크림이 형형색색 화려한 색깔을 뽐냅니다. 스티커 사진기에 뽑기 기계까지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뽑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맛들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오고 싶어요. 커피숍에서는 고객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강연회도 열립니다. 프레스기를 한 번도 접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배도 채우고 칼로리도 태우고 단순히 먹기만 했던 곳들이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체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박수희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13분이고요. 네. 이번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알 타임. 네, 오늘도 생생한 연예가 네.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유대산 씨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어서오세요. 네. 자, 뭐 오늘 한글날이라서 굿모닝 대신에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데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굿모닝입니다.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절 이후 주부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시월드. 시월드. 네. 라는 표현이고 시가에 대한 얘기일 텐데 진짜 부러운 시월드를 만끽 중인 스타들이 있다고요? 누구죠? 글쎄요. 뭐 네. 10월들을 만끽한다고 보려면 저같이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마음을 보면 조금 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10월드 입성으로 화제가 된 스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네. 며느리를 향해서 넌 우리 집 1호 딸이다 와. 라고 부모님이 1호 계신데요. 딸로. 네, 한번 어떤 볼까요? 분인지 아니라 보겠습니다. 딸로 네, 인정한. 보겠습니다. 바로 장신영 씨의 장신영 씨, 네. 예비 시부모님인데요. 네. 2013년에 장신영 씨와 강경준 씨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죠. 그 같은 해에 열애를 공식 인정하면서 5년째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신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이 있고 맞아요. 또 11살의 아들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강경준 씨의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좀 그렇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네. 부모님과의 마찰 끝에 강경준 씨가 결국 독립을 선언해서 좀 약간 등을 지게 되고 예. 하지만 그 장신영 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되어서 네. 2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제 성사가 된 건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께서 장신영 씨를 향해서 우리 집 1호 딸이다.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라면서 야. 앞으로의 아유. 구체적인 손주 계획까지 밝히는 적극성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될 텐데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있는 모습이 부러운데요. 네. 두 번째는 정말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뭐냐면 친구랑 먹은 술값도 계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친부모님도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시부모님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네, 빨리 예. 뜯어보세요. 누구죠? 아, 김희선 씨. 김희선 김희선 씨.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김희선 씨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희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약혼 이후에 한 달 동안 또 시댁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네. 김희선 씨한테는 뭐 시월드라는 얘기가 먼 나라 얘기일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시부모님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 예. 김희선 씨가
남편하고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이제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면 시아버님은 김미선 씨한테 간에 좋다는 어떤 그 좋은 거를 챙겨주고 또 시어머님은 해장국을 끓여주고 숙취해소에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또 아끼는데 사실 이렇게 김미선 씨가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겉의 이미지는 굉장히 도도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그 천사 같은 이미지로 시부모님께 잘하는 털털해요. 그렇죠. 본인도 예. 그만큼 잘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또 사랑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창들하고 술을 마시고 이제 있으면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술값을 계산하고 갈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또 며느리다라고 말씀드리죠. 김미선 씨가 저 술 취했을 때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시부모님을. 예.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정도로 친근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4시에 식사를 준비해요?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근데 다 누구죠? 이유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이나영 이나영 씨. 씨입니다. 네, 이나영 씨 네.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산후조리원 대신 택한 곳이 바로 시댁이 있는 정선이었습니다. 보통 친정 가는데. 그러니까요. 원빈 씨가 부모님을 향해서 선물한 집이 있죠. 바로 루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곳인데 네네. 이곳이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놀라지 않도록 벨소리가 들리지 않게 좀 바꿨다고 하고요. 예. 그야말로 집안 자체를 산후조리원으로 변모시킨 분이 바로 시부모님이신데 사실 원빈 씨가 부모님을 향해서 준 곳이 바로 이 루트하우스인데 우리들이 이 큰 집에서 살면 뭐하겠니? 라고 하면서 시부모님이 원래 살던 집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네네. 그곳에서 계속 사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빈, 이나영 부부가 머무는 동안에는 시어머니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네. 산모와 아이가 먹을 밥을 준비했고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유기농 먹거리를 직접 배달도 하고 기저귀라든지 이런저런 생필품을 배달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기 완전한 직접 게 찾아가서 네. 이나영 씨를 만났었거든요. 예, 예. 저기 심지어 네네. 이렇게 본 건 아니고 루트하우스? 문틈 사이로 이나영 씨가 있는 걸 보고 왔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끝인가요? 결론은 뭐 얘기는 못했죠. 문틈 사이로 보고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경사스러운 소식인데요. 네. 이번에 긴 추석 연휴 동안 겹경사 소식을 전한 스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교진 소희연 부부의 소식인데요. 네. 지난 2008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만났고 그렇죠. 네. 2014년에 네.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딸을 출산을 했죠. 그러다가 바로 지난주 2일입니다. 둘째 딸의 출산 소식을 알려서 화제예요. 또 출산하기 직전에는 남양주로 이사를 했는데 사실 배우 활동을 위해서는 서울에 머무는 것이 그렇죠, 편하죠.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도심에서 벗어나서 외곽을 택했다면서 가족 사랑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하는 모습 그야말로 딸바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임교진 씨 딸 사랑은 뭐 이미 유명한데 한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뭐 임교진 씨 딸 사랑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네네네. 사람들이 또 흐뭇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임교진 씨 SNS를 보면 딸 사진 영상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딸에 대한 사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아주 그만 새침하게 그렇죠. 예쁘게 나왔네. 예, 근데 뭐 임규준 씨 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출산 진통 체험을 이제 임규진 씨가 했는데 그때 이제 임규진 씨가 초기 단계에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아파하니까 딸 하은이가 이제 옆에 와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스럽네. 얼마나 딸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임교진 씨는 또 뭐 딸 바보이기도 하지만 아내 바보로 더욱더 그렇죠. 유명하고요. 맞아요. 더 유명한 것은 네. 임교진 씨의 아버지께서 소희연 씨의 원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기도 전에 맞아. 임교진 씨의 아버지께서 교진 아빠라는 아이디로 소희연 씨의 팬카페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던 연예인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그러네. 거죠.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 구조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재다능한 배우 이한희 씨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기네스 등재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네, 지난 30일이죠. 이한희 씨가 세계 최대 규모로 가야금 공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 등재까지 도전을 했는데요. 네네네. 무려 1,004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동시에 연주를 펼쳤습니다. 모으기도 쉽지 않았겠네. 네, 그러니까요. 이 도전을 시작한 이유는 4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중국이 가야금을
자국의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대규모 가야금 공연으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를 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가야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야금은 한국의 전통 악기이고 종주국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 공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기록을 뛰어넘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런 공연을 4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기네스북 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한희 씨는 감격에 눈물을 또 흘렸다고 하네요. 예, 천사. 네. 그죠? 천사네요. 의미가 14명.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한희 씨는 평소에도 국악을 알리는 대표 연예인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노래도 하고 가요 그런 연주도 하고 그런 연주하는 장면도 모습 많이 보였는데 사실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우연찮게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당당하게 진을 거머쥐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이 미모와 하여튼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국악과를 거친 엘리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악을 좀 더 친근감 있게 대중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연예인 대표 국악을 전달하는 연예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한희 씨를 보니까 윤계상 씨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네요. 계속 뭐 연결이 되네요. 네. 예. 네, 또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톱스타라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우리가 소식을 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쉽지 않죠. 이번에 군복무 중인 스타들의 근황이 또 한꺼번에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보기 어려운 그 군입대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장의 사진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먼저 지난 5월에 입대한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주원 씨는 사실 입대 전에 가수 보아 씨와의 열애설이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의 별 보아를 고무신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문 남성들의 또 이제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요. 보아 고무신. 그렇습니다. 주원 씨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아이돌 출신 배우죠. 이제 배우에 더욱더 잘 어울립니다. 임시완 임시완 씨는 씨. 변호인을 통해서 배우로서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고 네. 또 불안당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는 칸까지 입성을 했죠. 그러다 현역으로 입대한 임시완 씨도 있고 또 슈퍼주니어의 려욱 씨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팬들의 배웅 속에서 입대를 했는데 네, 이 세 분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예, 여기 이제 임시완 씨죠? 네. 예, 야. 임시완 씨고 잘생겼어요. 려욱 씨까지. 머리가 짧아도 잘생겼네요. 예. 그러네요. 다들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 네. 세 분 다 군복무하는 곳이 다 똑같은 건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건지. 그러게요. 이것도 쉽지 궁금해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그 지상군 페스티벌에는 축제가 지금 열리고 네. 있는데 여기 아까 보신 반가운 얼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주원 씨, 임시완 씨, 려욱 씨 뿐만 아니라 뭐 도상호 씨, 이장호 씨도 이제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이제 이 사진은 그 여기 함께한 윤도현 씨가 그러네요. 본인의 SNS에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윤도현 씨도 헤어스타일을 바꿨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 이렇게 굉장히 짧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훈훈한 잘생긴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빨리 이제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제 네,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네. 표정들을 보니까 이미 군 생활에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가요.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뭐 지금 적응만 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네. 뭐냐면 일단은 뭐 임시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또 활동하면서 굉장히 지금 잘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주원 씨도 백골 부대에서 지금 조교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조교라는 보직 자체가 미남 스타들만 거쳐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미남 스타들이 조교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13년도에 입대한 유승호 씨가 네, 또 네. 조교로 복무를 했고 조교는 근데 사실 네. 잘생겼다기보다 네. 모자빨이라고 그러죠. 포스가 조교 있잖아요. 모자가 그렇죠. 잘 어울려야 돼. 눈이 잘 안 눈이 안 보여요. 보이죠. 예, 맞습니다. 저 모자, 저 모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천정명 씨 같은 경우는 뭐 악마 조교로 네. 또 굉장히 부를 네. 정도로 유명했었고 권상우 씨도 또 조교로 또 복무를 했었기 그래요? 때문에 많은 또 미남 스타들이 아니 권성우 씨예요? 그렇죠. 풋풋하네. 그렇죠. 조교로 입이 전 또 사진 있죠. 네, 군복무를 또 할 정도로 많은 네. 미남 스타들이 또 거쳐간 보직이 바로 조교인데 네. 어쨌거나 많은 분들 또 이 미남 스타들 빨리 돌아오길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전에 사실 저 군대 가면은 여기는 이제 어찌 보면은 딱 출입 통제가 돼 있고 그 그렇죠. 안의 상황 우리가 전혀 몰랐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갑습니다. 예, 아주 뭐 훈훈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아주 길었던 추석 연휴도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나고요. 네. 운전하랴 음식하랴 아마
지금쯤은 온몸이 쑤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이때 많이 찾고 하는 것이 바로 찜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찜질을 잘못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음악이 약간 흉문으로 들었어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자, 알고 보면 통증 잡는다. 냉찜질 대 온찜질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영섭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배은정 테라피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송 원장님 그 이승남 원장님을 헤어지고 그러게요. 그러네요. 갑자기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어버렸네요. 바뀌셨네. 네. 자, 근데 정말 찜질이 통증을 다스리는데 일단 효과가 있는지. 일단 네. 이것부터 궁금해요. 예. 네, 그렇죠. 그 한의원 가면은 우선 핫팩 같은 거 많이 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예전부터 우리 뭐 구들장에 몸이 찌뿌둥하면은 이렇게 몸을 좀 지지고 있어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있었듯이 예. 몸이 이렇게 근육이 자꾸 뭉치고 그다음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예. 전부터 좀 몸을 뜨뜻하게 해줘가지고 뭐 근육을 좀 많이 풀어주고 예. 이런 효과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다, 찜질이. 예, 맞습니다. 잘해야 된다 이건 거죠? 네네. 그렇죠. 실제로 저희 아내도 얼마 전에 막 으슬으슬하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 그 돌침대가 하나 있거든요. 아. 좀 지져? 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으슬으슬하거나 머릿속에 맞아요. 있으면 지져야 돼라는 맞아요. 표현을 쓸 정도로 찜질을 참 좋아하는 그런 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아까 김효우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는 근데 온찜질, 따뜻한 찜질하고 누구는 냉찜질 막 이렇게 한다고 종류가 하시는데 있죠. 어떤 찜질을 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좀 다른가요? 온찜질, 예, 냉찜질?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통증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언제 이 통증이 발생을 했느냐, 또 얼마나 지속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오면 이제 CG 좀 이따 보시면은 네. 우리가 이제 추석 때 계속 이제 일을 하고 또 뭐 운전 오랫동안 하고 하면은 갑자기 아프신 분들 있고 뭐 네. 오랫동안 아팠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예. 차갑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만성적인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파란색 부분이 혈액순환이 좀 차가운 잘 안 부분. 되고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체온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네.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빨간 부분들 있죠. 네. 저런 열이 거는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 급성적으로 네. 이게 확 올라온 염증 반응이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런 쪽들은 약간 좀 부어 있어요. 예. 좀 뜨끈뜨끈하고 예. 저런 부분들은 약간 냉찜질을 해주면 냉찜질. 좋아요. 아까처럼 차가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온찜질을 해주면 좋고. 그러니까 체열에 따라서 찜질하는 방식이 다르다. 네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대로 이 찜질을 잘못하면 이제 이 통증이라든지 아픈 증상 자체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자, 내 증상이 냉찜질을 요하는 건지 네. 아니면 온찜질을 요하는 건지 제가 한번 자세하게 그 상황별로 구분을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찜질 대 온찜질 그때그때 달라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관절이 부었을 때 뭘까요? 관절이 어떠실 것 부었다. 같아요? 관절이 부었을 때. 관절이 부었어요. 부었으니까 근데 요거는 막 온찜질 운동할 때도 아닐까요? 그렇고 많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퉁퉁 부고. 그럴 때 찜질 어떤 걸로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시원하게. 그러면 일단은 차가운 걸로 예. 왜냐면 이게 막 뜨겁거든요, 몸이. 맞습니다. 예. 냉찜질이구나. 예, 이렇게 정말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네. 찜질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네, 냉찜질을 해야 되는지 온찜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대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부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근육이 뭉쳤을 때는 온찜질이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찜질방 가죠. 예. 잘 알고 있네, 우리가. 왜냐면 몸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네, 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경험상 알 수가 있죠. 예. 그다음 세 번째, 발목, 허리가 삐끗했을 때 이것도 약간 거기가 붓고 막 열이 나니까 네. 냉찜질이 아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완전 잘 맞히는데요? 그렇네요. 3연속. 진짜. 그다음에 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요건 애매하다. 좀 애매한데요. 다리가 근데 쥐가 난 것도 근육이 뭉친 거랑 비슷한 현상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근육이 뭉친 거거든요. 다리 지나는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저런 경우에는 고양이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 말 참. 이런 센스 있는 정답. 멘트. 해주시죠. 정답은 예.
이건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갑자기 급속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우면 근육이 수축되잖아요. 더 반대로 수축되겠네요. 네. 이게 완전히 이렇게 수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찜질로 좀 풀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예. 한번 이렇게 쥐가 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냉동실에서 갑자기 차가운 걸 이렇게 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네. 따뜻하게 해야 경험자네, 경험자. 경험자죠. 마지막에 애매하네요. 예, 코피가 코피가 났을 났을 때. 코피가 났을 때는 탈지면이 필요하죠. 코를 일단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얼음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예. 냉찜질이 아닐까 싶기도 예. 해요. 혜정 씨가 맞췄습니다. 어디에다가 이걸 냉찜질을? 그러니까 이게 젊으신 분들은 코피 이렇게 놔도 금방 이렇게 좀 막고 맞아, 맞아. 그러면 맞아요.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나이가 드신 연세 분들이나 드신 분들. 조금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코피가 계속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찬 거를 뒷목 쪽에다 이렇게 대주세요. 코가 아니라? 쪽에다가. 예, 코 쪽이나 뺨 쪽에 대도 되고 왜냐면 혈관을 수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찜질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확인하셨죠? 냉찜질과 온찜질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뭐가 근육이 상황에 뭉쳐서 맞춰서. 열이 난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냉찜질 시켜줘야 되고. 예. 근데 근육이나 뭐가 뭉쳤다 그러면은 펴줘야 되니까 온찜질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다리에 예. 쥐가 났을 때도 쉽네요. 온찜질로 기억하기가 쉬울 것 대처를 같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데 달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집에서도 찜질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은데 도구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간단한 방법. 네. 집에서 입지 않는 옷으로 간단하게 찜질 도구를 옷으로요? 네, 옷으로. 옷으로. 이런 내복이라든지 아니면 레깅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너무 큰 바지를 이용하시면은 이게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속옷을 안에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속옷. 속 어떤 속옷? 그 내복. 그렇죠. 네, 내복 내복이, 같이 예, 좀 얇은 얇은 거. 거. 그러니까 네. 너무 두꺼우면 또 효과가 네.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얇은 옷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네. 안에 내용물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바지 밑부분은 제봉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는 이렇게 지퍼를 달아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딱 베개 네. 모양이 되네. 진짜 편하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안에 내용물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내용물이 이제 내용물이 파달갱이도 괜찮고요. 친거예요, 팥. 그럼 아니면 소금, 굵은 소금도 괜찮아요. 네네. 네. 현미 같은 것도 괜찮은데 이런 내용물은 이렇게 열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목에 있는- 걸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목 통증을 완화시키는 네. 음, 목베개랑 비슷해요, 지금 목베개랑 모양이. 예, 딱 그렇죠. 형태가. 그 길이는 내복. 어깨까지 하시려면 좀 길게 하시고 예. 좀 짧게 하셔도 되시고요. 네, 목이 네, 네. 두꺼우신 분들은 좀 크게 만드시면 되세요. 근데 내용물 중에 팥 네. 같은 경우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팥은 그 팥 자체의 어떤 효능, 그러니까 팥은 먹으면은 네네네. 여러 가지 뭐 소화장애라든지 예. 뭐 생리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음. 이렇게 찜질을 하실 때는 몸에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열감을 오래 지속을 시켜주는 네. 그런 예. 효과가 있어서 찜질하기에 좋으세요. 그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한 재료들 있잖아요. 네. 팥, 소금, 현미 이런 거는 이제 열을 가하면은 오랫동안 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예, 오랫동안 네, 유지가 그런 작용이 그쵸. 있다라는 거고. 근데 주의할 점은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 1, 2분 정도 네, 데워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네. 팥이 익어버려요. 익어버리니까. 예, 익어버려요. 그래서 건조할 때 갑자기 딱 뵀는데 그냥 이게 그 딱 누웠는데 이게 익어버렸으면은 죽이 되잖아. 죽이 되잖아. 그렇죠. 먹을 게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 예. 너무 강하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네. 가열을 하시면 상상이 상상하니까 입을 수가 웃기네요. 있어요. 거기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네. 그 효능 같은 거는 원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세요. 송 예. 원장님께서. 그 외 팥배기 같은 네. 경우는 전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옛날에 이제 메밀이랑 팥이랑 이제 1대1로 섞어가지고선 베개로 실제로 좀 많이 썼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뭐 붓기를 좀 빼주고 네. 독을 좀 빼주고 네.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팥 자체에 좀 이제 따뜻하게 해가지고서는 쓰면은 팥 자체로 팥배기를 쓰는 효과도 있고 네. 또 온찜질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효과도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네. 소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먹으면은 신장으로 들어가서 뼈를 좀 단단하게 해주고 치아를 단단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네. 역시 우리 뭐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소금방 뭐 이런 데도 맞아요, 있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직접 먹지 않아도 좀 몸으로 이렇게 좀 흡수될 수 있도록 또 열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아까 저기 목베개. 내복 중에 내복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네. 목베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 옆에 거는 어느 부위예요? 그거는? 아 이거요? 네. 아 이게 그거 같은 전체 거예요. 자르기 전에. 아, 이게 비포 애프터잖아요. 왜 그러세요? 나는 또 다른 부위인가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네. 속옷의 그 부분 말고 다른 부위를 또 활용할 수 있나 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수면 양말에 네. 괜찮다. 예. 이게 지금 수면 예, 양말이에요? 팥을 넣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목베개였지만 요거는 이제
팔목 통증이나 발목 통증 있는 분들은 좀 따뜻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네. 팔목이나 이제 발목 같은데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죠. 여기는 이제 가느니까.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걸기에는 너무 거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또 목에 거는 거 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팔목이나 발목에 이렇게 걸어두면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자. 네, 이번에는 민간요법으로 찜질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전문가를 모신 김에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인데요. 찜질,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멍에는 계란찜질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눈 같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송영섭 한의사님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다투고 하면 이게 계란으로 이렇게 근데 한번 좀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멍을 이렇게 하면은 어쨌거나 문지르니까 멍이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 뭐죠?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멍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혈관이 찢어져 가지고선 피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 때 그걸 빨리 지혈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멍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딱 지혈을 해주면은 많이 퍼지질 않는데 그냥 두면은 멍이 더 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란을 이렇게 돌린다고 해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멍이 더 퍼질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또 오히려 퍼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계란이 그 멍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되게 세게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자극이 더 많이 돼서 멍이 더 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두 번째. 찜질방과 찜질 같은 효과일 것이다. 찜질방하고 찜질. 찜질방을 가야 찜질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몸이 찌뿌둥할 때 찜질방 가면 좀 이렇게 개운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맞네. 그러니까 어쨌든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안을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좀 도와주면서 혈액순환을 이렇게 해주려고 따뜻한 그 기운을 이렇게 주는 것은 둘이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찜질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체 온몸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 찜질은 부위별로 딱, 그 부분을 좀 더 뜨끈뜨끈하게 해서 풀어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추적 됩니다. 치료네요, 전문적인 그러네요. 예. 자, 세 번째. 화상 직후. 얼음 찜질이 필수다라고 돼 있는데. 왜냐면 아까 필수겠죠.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은 이쪽에 열감이 열을 있고 식혀줘야 하니까. 되니까. 맞아요. 얼음 찜질은 필수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네요. 뜯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열감이 있고 그런 거는 염증 반응 때문에 뜨거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화상은 외적으로 지금 뜨거운 게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자마자 굉장히 뜨거운데 갑자기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해버리면은 수축이 돼버려가지고 흉이 많이 질 수가 있고 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화상 직후 때는 찬물로, 그냥 흐르는 찬물에다가 약간 대고 있다가 뭐 수포가 져도 절대로 터트리지 마시고 약간 뭐 항생제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거즈로 톡톡 버려주신 다음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증상에 따른 찜질법과 궁금증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송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찜질법이 있다면서요? 예, 바로 팥뿌리. 팥뿌리 달인물을 가지고서는 몸에 이제 버즈나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좀 대고 있으면 온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배가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팥뿌리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이제 총백이라고 해요. 총백이라고 이제 약으로 쓰는데, 몸이 이제 찬 분들이 좀 따뜻한 기운을 돌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몸이 좀 차거나 좀 이렇게 손발이 많이 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이나 찌개 끓일 때 그 총백, 팥뿌리를 살짝만 좀 넣어주면은 몸 전체가 좀 따뜻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뜻하게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거즈로 해볼까요? 네, 한번 거즈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즈에다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팥뿌리를 우려낸 물. 뭐 이렇게 해서 뭐 아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해주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온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도 이거 팥뿌리 지금 거즈해가지고 만드는데 저는 지금 약간 얼굴이 아프거든요. 여기 얼굴에다가. 안 돼요. 안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이나 눈이나 좀 예민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부는 팥뿌리가 약간 매울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자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대보고 막 발진이 올라오거나 좀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눈 주의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 그리고 집에서 근육통이 심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찾는 게 파스잖아요. 파스.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파스로 찜질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식재료만으로도 천연 파스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쿨파스와 온파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쿨파스를 보여드리면 무만 있으시면 돼요. 물을 이렇게 강판에 갈아주시는데요. 이걸 믹서기에 갈게 되면
좋은 그 통증에 좋은 성분까지도 같이 갈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강판에 이렇게 갈아주시고 믹서기가 아닌 강판에. 네. 갈아 놓은 거를 한 3큰술 정도. 네. 접시에 이렇게 해서 네. 미리 이제 갈게 되면 밑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걸 그냥 파스로 바르게 되면 흐르게 돼요. 그래서 율무가루를 한 스푼. 율무도 찬성질이라서 간 거와 율무가루를 섞어요. 만약에 율무가루가 없으시면 밀가루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네요. 네, 가루 이게 자체가. 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걸쭉해져야 되니까. 걸쭉해지면 뭉쳐야 되고 약간. 거즈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펴 바르시고 그 상태에서 그냥 얹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쿨파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픈 쪽으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냥 그렇게. 아래쪽으로. 그냥 그쪽 부분이 그렇죠. 바로 그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이게 풀파스. 네, 저희도 지금 완성된 쿨파스가 있는데 바로 이건가요? 그거는 그거는 쿨파스가 아니라 여기 지금 한번 그건 온파스. 이건 온파스. 시원해요, 지금. 이건 해통 오일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 때 사용하면 굉장히 뭐 코피가 났을 때 이마 같은 데 올려둬도 굉장히 시원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쿨파스. 쿨파스 얼음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그 성분도 그렇고 띄고 나서도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그렇죠. 피부에 얼음을 직접 닿게 되면 피부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피부에. 자, 그다음에 이제 온파스. 온파스로 넘어가고 온파스는 있습니다. 해통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통증을 해소해주는 오일이거든요. 재료는 저기 이렇게 보시면 재료가 꽤 들어가네요. 생강이 보이고요. 생강과 파인가요? 대파? 대파. 한 200g 정도씩 같이 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끓이실 때는 소주 한 병 반을 넣고 소주를? 소주를 넣어요? 소주를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화끈하네요. 한 병 반을 그냥 콸콸콸. 유대산 씨는 뭐 이렇게 집에 항상 배치되어 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미지가 굳혀졌네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소주로 대파와 생강을 펄펄 끓여요. 한 병 반을 넣고. 끓인 다음에 그다음엔 한 30분 정도 이렇게 팔팔 끓이지 마시고요. 저온에서 끓이셔야 돼요. 저온에서. 그래서 그 성분들이 흘러나오게 그 상태에서 참기름을 다시 넣으신 다음에 5분간 다시 익혀주시면 참기름을 넣어요? 네, 그게 오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쨌거나 온파스가 되는 거죠? 이게 온파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뜨거워지네요.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관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 상태에서 거즈에 묻혀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보관을 하실 때는 이런 통에 넣으셔서 그냥 냉장고에 넣고 수시로 뿌려 쓰셔도 되고요. 근데 사용해 보시면 정말 통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온파스라 그래서 따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끓이긴 하지만 보관 상태는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냉장고 왜냐하면 오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성질 자체가 이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워도 하시면은 이 성질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급성 염증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군요. 급성 염증은 그 자체가 열감이 있기 때문에 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연 재료로 쿨파스와 그다음에 온파스, 그러니까 냉파스, 온파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송 원장님께서 치유비책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치유배책 아까 정리하는 방법, 아까 냉찜질과 온찜질 있죠. 이걸 꼭 돌려서 언제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숙지를 하시는 거를 진짜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찜질이 치료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플 때 약간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글날이고 그 추석 연휴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쉬워요. 아직도 쉬는 어떤 뭐 약국이나 또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냉찜질, 온찜질을 통해서 잠깐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또 병원을 가셔서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평소 즐기던 취미생활이 내 직업이 된다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본인의 행복은 물론 일의 능률까지 따라오는 것은 당연지사일 텐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사업으로 성공시킨 중소기업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푸른 자연 속에 사는 제주도의 낭만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과 사랑에 빠지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일과 사랑에 빠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최정옥 대표. 제주도의 가장 젊은 목수답게 거친 나무 손질도 직접 해내는데요. 이제 혼자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맞춤형 주문 가구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도면에 맞춰서 일일이 저희가 도면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개성 넘치는 디자인의 가구들이 가득한데요. 어느 하나 같은 모양의 가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문을 먼저 오더를 받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가구는 나올 수 없고 디자인이 다 이제 제각기 다 틀립니다. 오랜 시간 자신만의 가구를 직접 만들어온 최정욱 대표. 아직도 가구 만드는 일이 재밌기만 하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만드는 거에 취미가 많이 있었는데 우연히 목공소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다가 흥미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취미에서 제가 이게 직업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20살 무렵 우연히 원목의 매력에 빠져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여 년. 꾸준히 가구 만들기에 몰두하다 보니 이제는 취미를 넘어 많은 이들이 찾는 어엿한 가구 전문가가 됐다는데요. 이 나무는 멀바우라는 나무인데요. 그 불구스름한 게 특징이라 가지고 색을 굳이 칠하지 않아도 나무의 원색으로 이제 가구를 만들 수 있어서 가구의 디자인부터 재단, 조립,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최정욱 대표의 손을 거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가 뚝딱 완성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 가구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요. 선호하는 목재와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기성품들이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너무 이쁘게 지금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일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에 맞지도 않고 디자인도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대로 완성된 맞춤 가구, 마무리 마감 작업이 한창인데요. 천연 오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나 이제 화학약품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고 할 수 있죠. 건강까지 생각한 수제 맞춤 가구, 완성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작업하시다 말고 어디 가세요?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가구 배달하러. 최정욱 대표의 땀과 정성이 듬뿍 담긴 가구, 드디어 의뢰자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고즈넉한 제주도의 한 고택. 고택의 고풍스러운 느낌과 잘 어울리는 장식장이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진짜 좋아요. 이것도 진짜 옛날.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한 나만의 가구. 보기만 해도 마음에 쏙 드네요. 옛날 그런 찬장 기분도 나고. 예. 옛날에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많이 썼거든요. 고마워. 너무 이쁘게 해줘서. 너무 예뻐.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있는 거실의 장식장은 물론 테이블과 침대, 싱크대까지 모두 맞춤 가구라고 하는데요.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짜임새 있는 가구들이 돋보입니다. 일을 하면서 많이 찌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보람도 느끼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살면서 저만의 활력소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인물 캐릭터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피규어. 키덜트 열풍과 맞물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취미생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오래전부터 피규어를 수집해온 키덜트, 태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 한가득 진열된 수많은 피규어들도 모자라 새로운 피규어 캐릭터 연구에 빠진 태영 씨. 오늘 일과 사랑에 빠졌다는 주인공,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피규어 수집이 자신의 일 중 하나라는 태영 씨. 이것도 모자라 보여줄 게 더 남았다는데요. 피규어가 사실 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데.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아직 포장조차 뜯지 못한 피규어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되게 노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잠시 후 저를 따라오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태영 씨가 사랑에 빠졌다는 일의 정체를 찾아 출근길에 따라 나섰는데요. 회사에 도착한 태영 씨, 출근해서까지 피규어만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취미생활도 하면서 일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취미를 오래 가지고 수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업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에 와서 이제 뭐 제품 기획도 하고 다양한 피규어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피규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 중인 태영 씨. 비단 태영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피규어를 사랑하는 마니아들이라는데요. 피규어를 좋아하니까 이쪽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피규어를 모으는 것도 제 취미 중에 하나죠. 제일 좋은 건 역시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에도 능률이 좋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 바로 성공한 키덜트들이 아닐까요? 워낙 이쪽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찾아봤어요. 이런 뭐 피규어라든지 뭐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까 해서 계속 찾아보다가 면접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죠. 화면 속 인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피규어 제작 과정. 실제 모습과 완벽한 일치율을 자랑하는데요. 이처럼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 넘치는 디자인 작업을 거쳐 캐릭터의 색다른 모습까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작이랑 뭐 이미지라든지 그 분위기가 정말 흡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곧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이 없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경했던 화면 속 캐릭터들이 내 손 안에 생생한 피규어가 되기까지 수십 번의 아이디어 회의와 수정을 거쳐 제작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기획과 디자인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 과정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 이렇게 수많은 키덜트들에게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피규어가 완성됩니다. 저도 취미로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직접 제작을 한 캐릭터 상품이 전 세계에 다 납품이 되는 게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즐기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만든 시너지와 열정이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요즘 보면 곡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네. 다이어트나 미용에 좋은 곡물 등등 그 기능성도 참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네, 최근 평범하지만 아이디어를 더한 후 색다르게 변신한 곡물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소비자의 입맛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엄청 고소하고 맛있네요. 이건 우리 곡물을 이용해서 한 거다 보니까 더 담백하고 칼칼하다 그래야 되나? 맛과 풍미, 그 효능까지 환골탈태.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슈퍼곡물. 지금 만나봅니다. 색다른 변신을 꾀했다는 슈퍼곡물을 찾아간 전남 보성. 수백 개의 장독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 숨어 있다는데 이게 다 몇 개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슈퍼곡물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슈퍼곡물? 아, 요건가? 에? 슈퍼곡물 보여주셔야죠. 이건 누가 봐도 새빨간 고추장인데요?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슈퍼곡물로 만든 고추장. 슈퍼곡물이요? 어떤 게 들어갔는데요? 아, 그건 따라와 보면 알아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슈퍼곡물로 만든 고추장이라 어떤 건지 일단 따라가 봅니다. 이게 바로 슈퍼곡물이에요. 드디어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아니,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보리. 오랜 세월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온 보리.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 보리가 고추장의 핵심이라는데 제일 중요한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보리로 엿기름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보리 고추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고추장의 감칠맛을 살려줄 조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햇볕에 잘 말린 보리를 빻아 청정수에 희석시켜 엿기름을 만드는데 이 하얀 물이 바로 엿기름이랍니다. 여기에 수수와 조, 찹쌀 등을 직접 물에 불려 빻은 곡물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솥에서 끓이면 된다는데 정성 없이는 아무나 만들 수 없을 것 같죠? 이렇게 6시간 정도 달이면 기가 막히고 진한 조청이 됩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얻은 결실. 이금숙 씨는 20여 년간 전통의 맛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다는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 보시오.
이렇게 하면 힘들어도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료에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리고추장을 만들어 볼 차례. 달달한 조청에 국내산 고춧가루와 직접 만든 메주가루를 넣고 직간장으로 간을 맞춘 뒤 버무려지기만 하면 완성. 오직 자연의 재료만을 품은 보리고추장인데요.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이 생성이 되고 미생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보리고추장에 사용되는 보리와 콩 등을 직접 키우기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자연의 맛을 내고 있다는 이금숙 씨. 오랜 세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연구 개발해온 결과 각종 특허를 획득,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좋은 재료에 명인의 손맛이 더해진 보리고추장은 항아리에 넣어 천일년과 함께 숙성시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거죠? 90일 있으면 맛있고요. 3년 정도 발효가 되면 유익한 균들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잘 익은 보리고추장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데 싱싱한 낙지에 보리고추장 한 숟가락과 각종 채소면 오케이. 살아 숨쉬는 낙지를 사용을 해서 천년의 맛을 내는 고추장으로 기가 막힌 낙지볶음이 됐어요. 기가 막힌 낙지볶음,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어느새 새빨간 옷으로 갈아입은 낙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돌아. 바로 이 맛이야.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지켜드리고 싶고 세계에 우리 전통 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색다른 변신을 꾀한 또 다른 곡물이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있다는데 슈퍼 곡물 혹시 보셨나요? 이 안에는 그런 거 파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여기서 아까운데 시장 저쪽 아 그거 맛있어요. 저쪽 가면 돼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 줄을 길게 선 진풍경을 발견했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줄까지 선대요? 5개 주세요. 2개 주세요. 네,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호떡이었습니다. 근데 색깔이 좀 요상합니다. 맛은 어떨까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네요. 반죽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새로우네요. 이게 수수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에? 수수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수수 호떡. 수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에 좋은 곡물로 알려져 있는데 곡물의 색다르고도 건강한 변신. 제대로 찾았어. 수수 호떡, 그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떡계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추창호 씨. 수수 호떡, 그 맛의 비결이 뭔가요? 이 가루입니다. 이건 그냥 밀가루 아닌가요? 이게 대체 무슨 비결이라는 거죠? 수수, 흑미, 찹쌀 이런 곡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반죽보다 훨씬 찰지고 훨씬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추창호 씨는 식상한 재료로 만든 상품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여 년간 몸에 좋은 곡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만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게 수수호떡 반죽 다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찰지죠? 이 곡물 반죽이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 수수호떡 맛의 비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수호떡의 활용 점정은 쫀득한 반죽에 들어가는 이 속재료라는데 와, 많이도 넣어주시네요. 비결이 뭐죠? 설탕의 단맛을 줄이기 위해서 견과류들을 많이 넣었어요. 씨앗 같은 거. 호박씨, 땅콩, 해바라기씨. 씹으면 톡톡 그거 씹어먹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건강을 생각한 수수호떡. 기름 역시 몸에 좋은 고급 카놀라유만을 사용해 기름에 튀기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덜었답니다. 맛있게 먹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입맛에는 어떨까요? 맛있어요 해줘 여기다가. 맛있어요 해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빠져드는 수수호떡의 치명적인 매력. 먹지만 말고 맛 평가 좀 해주세요. 예전에 노차호떡이나 이런 거 먹어봤는데 이건 우리 곡물을 이용해서 한 거다 보니까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난 뒤로부터 다른 데는 못 가고 여기서 쭉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호떡을 잇는 또 다른 인기 메뉴. 크리 핫도그 2개 주세요. 수수 하나랑 커리 하나 주세요. 수수 핫도그와 카레맛 핫도그입니다. 수수호떡 반죽을 응용한 핫도그 반죽을 입혀 바삭하게 튀긴다는데 요것도 참 신기합니다. 수수하고 찹쌀하고 커리하고 그리고 수제 소세지 이런 것들 들어가서 건강한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기존 핫도그 맛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죠? 커리 치즈 나왔습니다. 치즈까지 더해진 카레맛 핫도그는 한번 맛보면 그 맛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나 뭐라나. 치즈가 많아서 잘 늘어나서 재밌어요. 곡물이 들어가서 더 건강한 것 같고 카레향도 있어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수수호떡과 핫도그는 새롭고 건강한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는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비자를 위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인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켜온 곡물들. 몸에 좋은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우리 토종 곡물의 무한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쭉! 10월 9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황금 연휴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